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SNS 마케팅 글쓰기에서 제가 독서를 하면서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 생각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도 연애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긴 공통 분모이다.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이 오로지 고객의 마음에 집중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과 같다. 연애 중 불타오르는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는 스킨십은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소통과 비슷하다. 심지어 남남으로 헤어질 때의 마지막 배려는 어쩌면 불만 고객의 마음을 최소한으로 누그러뜨리는 AS와 같다. 즉 마케팅은 연애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연애 속에서 밀당을 하는 것처럼 마케팅에서도 뭔가를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객이 지닌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장점만 구구절절 늘어놓는다면 고객은 발길을 돌릴 것이다. 마케팅 글쓰기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제품의 장점을 포장해서 알리려고 하지 말고 이 제품을 찾을 고객이 불편했을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보자. 먼저 고객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여 저는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말함으로써 고객의 마음을 열게 한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역시 홍보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이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상단에 좀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의성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미셸 쉬어. 창의성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창의성이다. 좋은 말이죠. SNS 마케팅 글쓰기에서 스타일은 고유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사소한 디테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글쓰기의 스타일을 입히는 일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글쓰기의 스타일, 나의 스타일이라는 게 담길 수가 있죠. 그것을 표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토익 따위는 빨리 끝내고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쓰자. 이런 광고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살이 쪘을 때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고 대인기피증까지 있었던 사람이 다이어트로 변신에 성공한 후에 일상 속에서 셀카를 찍는 것마저 행복하다는 글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공감이 됐겠죠. 마케팅 분야에서의 콘셉트이란 제품 혹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진 생각을 내가 먼저 읽어주는 편이 공감을 얻기에 훨씬 수월하다. 타깃으로 하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직관적으로 보기보다 본질을 보고자 하면 공감 요소를 더욱 찾기 쉽다. 공감이라는 거 나를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보단 내가 먼저 당신을 공감해 주겠다라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관계도와 그 외 알고리즘이 반영되어 보여지지만 아직도 추천 게시물로 뜨는 피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밑빠진 독에서 흘러내린 물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육지가 전부 바다가 되어서 더는 물을 채울 필요가 없어질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의 노력은 끝이 난다. 정진하려는 브랜드의 정신이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저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물을 어느 정도 부으면, 물을 엄청나게 부으면 결국에 그 독 주변에도 물이 차기 시작하면 결국 그 독에도 물이 차겠죠. 그 정도의 어떤 열정과 끈기, 그런 게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많은 팔로워들은 이런 내 열정적인 모습에 응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고객이 되기도 한다. 열정을 보여준다는 것도 되게 매력이 있죠.
실제 대부분의 회사 동료들도 이곳의 커피와 음료, 맛에 대한 평가도 좋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의 열정에 진실하게 판매하는 것 같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커피숍 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가게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들, 인테리어나 어떤 뭐 멘트나 카피 뭐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을 때 고객은 알아차린다. 그렇죠. 이처럼 다이소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 이미지인 천원 숍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에 특별한 가치를 더한 까닭에 그 까닭은 상품 선택의 본질이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만족하는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 또는 나만의 만족도 기준에 따라서 그 효용 가치를 결정한다. 저렴한 상품에도 다이소만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이다. 다이소가 그냥 싸다고만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싸고 좋은 게 있다. 싸고 괜찮다라는 인식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에서도 1,000원짜리를 사기보다는 3,000원, 5,000원짜리로 산다는 거죠. 어떤 고객들은 그 정도로 더 신중하게 효용 가치, 뭐 자기가 썼을 때 야 이거 되게 괜찮다,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가격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만족감을 제시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물론 온라인 마케팅에서 상위 노출이 중요하긴 하지만 당신이 끌렸던 클릭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래서 상위 노출 중요합니다. 하지만 클릭한 거는 무조건 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했다면 이렇게 키워드를 세분화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블로그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상위 키워드, 큰 키워드들도 좋지만은 좀 세분화한 그런 키워드들을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클릭한 기사의 제목들을 메모해보라.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클릭했다면 무엇을 클릭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뭐 하는 비결, 충격, 발언, 리얼, 후기, 뭐뭐 하는 비밀, 이런 항상 끌리는 제목에는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 때로는 스팸이 확실한 기사나 포스팅임에도 스팸이 확실하고 그런 뭔가 그런 유혹적인 글임에도 사람들은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클릭을 하게 된다. 숫자와 법칙을 활용하라. SNS가 다른 매체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특징은 일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일상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떤 심오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집중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정확히 파악해내길 원한다. 이러한 특성상 고객은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접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선호한다. 고객들은 요즘 더 빨리빨리 더 핵심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컨텐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선호합니다. 그래도 생명이 있는 것이라서 억지로 짜내서 쓴 글은 독자에게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마케팅을 위한 글이라면 고객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인스타그램 내 결제 기능이 불가해서 실제 판매 증가보다 자사 브랜드의 사이트 유입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서 아쉽다는 평가도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살살 그 자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결제까지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가능한 체크아웃 기능을 출시하여 즉각적인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베타 버전으로 특정 브랜드만 체크아웃 기능이 가능하지만 점차 확산이 돼서 이로써 구매를 위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 포기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거기서 바로바로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첫 인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3초, 초두 효과라고 하죠. 이 짧은 시간이면 누군가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그 첫인상은 이후에도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초두 효과, 첫인상 효과다. 그렇죠? SNS 마케팅이 활발해짐에 따라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자동 프로그램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좋은 게시물이네요, 이웃해요,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죠. 필자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SNS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큰 코 다친다. 대개의 프로그램들은 하루 일정량의 좋아요, 댓글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내 인스타그램에 와가지고 좋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나를 브랜딩하는 해시태그를 만들어보자. 자, 광고 같지 않은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머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유머가 있는 글은 SNS상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된다. 마케팅에서 성공은 콘텐츠의 수준 높은 제작 기술과 그 안에 담긴 본질이 모두 충실했을 때 가능하다.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도 좋으면 아주 좋겠죠. 생각은 나중에 떠오르는 법. 처음에는 가슴으로 써라. 다음에는 머리로 고쳐라. 글을 쓰는 첫 번째 열쇠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 중에서. 자, 이렇게 제가 SNS 마케팅 글쓰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하이라이트를 쳤던 부분입니다. SNS 마케팅 글쓰기를 이제 다 읽었고 지금도 킵고잉을 또 다 읽었거든요. 나중에 킵고잉에서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을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들도 계속해서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은 저의 어떤 이야기와 반영해서 자주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